정치권도 미국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 국내 정치는 물론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네, 국회 연결해서 각 정당의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장윤희 기자. 네, 정치권은 미국 대선 개표 상황을 지켜보면서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 정치권은 물론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의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도 우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남북미 대화를 재개할 요건도 만들어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과 한반도 종정선언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미국의 큰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한반도 TF는 오늘 16일부터 일주일간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신임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 안보 참모진을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이 당 한반도 TF 단장을 맡아 김병기, 김한정, 윤건영 의원과 함께 미국 방문길에 오릅니다. 이낙연 대표는 동참하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도 미국 대선 개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정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우리 당도 국익 실현을 위한 초당적 대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분열된 국민과 나라를 통합하는 것이 미국의 큰 과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다각도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치밀한 안보 전략을 세우고 통상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현재 진행이 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미국 대선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외통위 전체 회의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출석한 만큼 미국 대선과 한반도 정세 영향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진 개표 현장의 질의에 대해선 외교장관으로서 누가 확정적이라고 말하기 민감한 상황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어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양쪽 모두와 잘 가꾼 소통 채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미국 정권이 교체되면 북핵 협상도 원점으로 돌아가느냐는 질의에는 원점 회귀는 아니라 생각한다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긴밀한 조율을 통해 북미 대화를 재개하고 비핵화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장관은 만일 바이든 정부가 된다면 기존 대북 전략을 리뷰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 여백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 등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국회는 오늘도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이어가는데요. 종합정책질의 이틀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오늘 전체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인 556조 원 규모인데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둘러싼 재정 건전성이 여전히 쟁점입니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열린 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 예산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경 가능성에는 올해 추경을 또 만들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 가운데 한국판 뉴딜 효용성을 문제 삼으며 절반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보다는 대부분 기존 사업의 재탕이란 것인데 한국판 뉴딜을 예산 중점 과제로 내세운 여당과의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